여보세요? 김 복자님의 보호자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시청 주민복지과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김 복자님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전부 소진되셨고 현재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부산시청 주민복지과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김수인 주무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30년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30억대 자산을 일군 어머니가 노숙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전달받은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에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개성 있게 옷을 입던 어머니. 그런데 사진 속 그녀는 한여름에 겨울 롱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몇 달은 씻지 않은 듯한 얼굴, 그리고 시설 직원이 조심스럽게 언급한 심한 악취. 급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아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와 상가가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30억 상당의 토지까지 이미 처분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노숙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어머니.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하나. 그녀의 곁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체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여사 인생극장입니다. 지금 구독과 따봉을 눌러주시면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시청 주민복지과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김 복자님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전부 소진되셨고 현재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숙자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직원이 전달한 한 장의 사진을 받아본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복자는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셨죠. 그런데 사진 속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여름 날씨가 좋은 날인데도 겨울용 롱파카를 입고 계셨고 얼굴은 몇 달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지저분했습니다. 급히 부산으로 달려간 아들이 어머니를 직접 마주했을 때 그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은 급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억 원 상당의 토지 역시 이미 처분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었죠. 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시청 직원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잠시 노숙인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곁에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수십억 재산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복자는 30년 넘게 부산에서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한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세탁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복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음식 솜씨가 뛰어났던 그녀의 식당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식당은 날로 번창했고 손님이 너무 많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2호점까지 내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자수성가한 복자,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알뜰하게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상가도 구입했습니다. 좋은 입지의 토지도 매입했고요. 그렇게 쌓아 올린 재산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단골로 다니던 부동산에서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씨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단한 재력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점점 복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며 신뢰를 쌓아갔어요. 혼자 사는 복자에게 그는 의지가 되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씨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30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받을 유산도 80억이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씨는 복자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복자 씨에게 반드시 대궐 같은 집을 선물할 겁니다. 퇴직 기념으로 우리 여행도 가십시다. 말만 해요. 원하는 건 뭐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복자는 점점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복자의 지인들도 이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씨의 약속들이 수상쩍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자랑스럽게 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의 거대한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저기서 살 거예요. 몇백 평짜리 건물이에요. 나이지리아에 있다는 300억의 통장,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7,00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아들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를 만난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니 경악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수천만 원, 심지어 5억 원까지 거액이 수시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인출 횟수도 수십 차례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이 돈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들은 어머니가 이 씨와 함께 나이지리아로 돈을 보냈다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과 면담하고 송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무려 60차례에 걸쳐 해외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작성된 송금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의 수취인 정보는 모두 이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낸 돈은 전부 어머니 복자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급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편물 몇 통이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씨 앞으로 온 우편물들이었습니다. 이 씨의 우편물 수령 주소가 어머니의 식당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편물 중에는 법원에서 보낸 서류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명수배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2건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기 혐의, 다른 하나는 살인미수 혐의였습니다. 지명수배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뜻입니다. 이 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범죄자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머니에게 접근했고 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로챈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 고소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당장 고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지리아로 간 돈이라도 일부 회수할 수 있어요.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이 씨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머니는 결국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씨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돈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들의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용기를 내어 이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사기치신 거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결코 경제적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사라졌는데 피해를 주지 않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씨가 보내온 각종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나이지리아 통장 실물이라며 보내온 사진부터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행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통장과는 형태도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들은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 멀리하세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오해하는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그 남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씨가 보내온 각종 서류들을 모아 검토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진짜 돈이 있다는 증거라며 보낸 문서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문서 작성 형식이나 외형이 상당히 조잡했습니다. 정식 문서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를 찾아가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건 여기저기서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서류에 나온 기관들을 보세요.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난민기관 같은 곳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관들은 통장 발급이나 해지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완전히 가짜 서류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한참 늦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엄청난 금액을 송금한 후였습니다.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위해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권 대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해보니 충격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60여 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해외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이지리아의 300억 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네덜란드에 80억 유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 씨를 고소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씨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 복자님께서 고소를 취하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고소를 취하해요? 고소를 취하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실 리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노숙인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 안에서 어머니를 만난 순간 아들과 함께 간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보고 싶었다.
라고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 통장에 40억이 있어. 너희들이 나를 안 도와줘도 돼. 사실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 없어요. 이 씨가 해외로 보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고소는 왜 취하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계속해서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씨 그 사람이 엄마한테 아파트도 사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파트는커녕 어머니가 가진 모든 재산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 씨 만나기 전에 어머니가 구입한 거잖아요. 도대체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 돈은 안전하게 다 있어. 외국에 있단 말이야. 어머니는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이메일로 돈은 온다고 했어. 이 씨가 영어로 이메일 보내고 연락하고 있어. 여전히 이 씨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돈 오면 너희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기를 당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지능력 테스트, 기억력 검사, 그리고 MRI 촬영까지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들을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MRI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 증상입니다.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아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착잡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치매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책했습니다. 더듬어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어설픈 사기꾼에게 쉽게 휘둘렸을까? 왜 명백한 거짓말을 믿었을까? 왜 자식들의 경고를 무시했을까?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치매 때문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취약한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 씨도 어쩌면 처음부터 어머니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접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금융거래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기범들에게 특히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아들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좀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뵀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치매라는 병 때문에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돈이 있다고 곧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인지 기능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슴 아픈 진단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씨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가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낯선 여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여러 여성들에게 자신을 대부업체 CEO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애칭을 부르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그의 정체, 아들은 결국 이 씨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의외였습니다.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재력가라던 그는 초라한 여관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를 직접 대면한 아들은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씨는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해외에 있는 고위 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에 입금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헬로, 헤이, 오 마이 브라더, 하와유. 영어로 대화하는 척했습니다. 예스, 예스, 노, 어설픈 영어가 이어졌습니다. Now impossible, I have no money, I wanna. 도대체 뭐라는 건지 알아듣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씨는 영어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이메일도 보내고 외국인들과 능숙하게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영어는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 경제부 장관과 통화한 겁니다. 거짓말이 명백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좀 보여주시죠. 놀랍게도 이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순순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메시지를 확인하자 경악스러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 씨는 수십 명의 여성들과 유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와는 수위 높은 성적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 속 여성들은 이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송금 수수료가 필요해요. 먼저 보내주세요. 세금을 내야 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그들에게 수십 차례 돈을 입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금한 돈은 모두 어머니 복자의 돈이었죠. 해외 로맨스 스캠에 본인도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수십억 돈은 나이지리아, 수단, 리비아 등지에 있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이 씨는 그 돈을 자신이 속은 해외 사기범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돈 어떡하실 거예요? 이 씨는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돈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든 간에 한 건만이라도 잡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뭘 잡는다는 겁니까? 아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가장 확신 가는 건 수장건입니다. 수잔한테 5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이 씨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보내면 결국 큰 돈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 역시 현실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기꾼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전 재산을 가로챈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가능하면 돈이라도 일부 회수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는 한결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돈은 어머니 복자님의 승낙을 받고 보낸 것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씨가 본인도 해외 사기에 속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해외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자님의 돈까지 받아서 계속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은 사기 범죄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어머니가 갑자기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어머님, 지금 저와 잠시 얘기하시죠. 저도 여쭤볼 것도 있고요. 변호사와 어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씨라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셨습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친절하게 잘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이 씨가 사기꾼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가 자꾸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계속 보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애써 감춰온 불안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서운 건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내가 혼자 되고 돈이 없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한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떡해요, 정말.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울먹거렸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돈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재산,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 모든 것이 사라진 현실. 그 앞에서 어머니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아들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수치심,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그것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법정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 달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 복자에 대한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까지 모두 합쳐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복자 할머니 사건까지 죄목이 여러 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복자 할머니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취약한 노인들, 외로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 접근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신뢰를 얻고 큰 돈을 약속하며 결국 그들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수십억 원을 사취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본인도 해외 로맨스 스캠에 속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해외로 보내진 어머니의 돈은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씨 역시 해외 사기범들에게 당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의 재산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승소해도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씨에게는 다른 범죄 혐의들도 많았습니다. 살인미수 사건, 다른 사기 사건들, 그는 이미 여러 범죄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모든 죄를 고려해 가능한 최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은 그의 범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죄목이 합쳐져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씨는 구속되어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아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범인이 처벌받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30억, 평생의 노력, 그것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노숙인 보호시설에 계셨습니다.
치매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비록 재산은 모두 잃었지만 가족이 함께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치매와 같은 질병이 어떻게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디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